예, 안녕하십니까. 인류 문명의 새로운 시작, 허영광 TV입니다. 2026년 3월 24일 제96회 사회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 그 7번째 시간입니다. 허영광 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영광 TV는 디지털 문명 창조와 대안, 그 7번째 시간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조선조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온 대가족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가족 제도로까지라도 볼 수도 있죠. 이렇게 가족이 다복한 이러한 전통을 이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회가 범죄도 적고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금 현실 사회에서는 핵가족 지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핵가족 세대에 또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가족 제도가 합당한 가족 체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한 체제의 변환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선시대의 사회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군왕이나 그 삼정성, 육판서 이런 분들, 이 양반 계층에 속하는 이분들이 사회의 지배층이었었죠. 그리고 그 중간은 역관이나 의술 등그 학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중인으로 들어가고, 그래 상민은 뭐 도자기를 굽는다든가 뭐 서물을 본다든가 공장 일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상민이었었고, 천민은 이제 그 하층 계급, 그 백정이라든지 이런 그 아주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층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선 시대의 구조는 이렇게 그 사회 구조를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이게 조선조 500년이 이랬습니다. 이 전 때에는, 고려조 때에는 비슷했어요. 이거고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 고려조 때는 불교 정치를 했었는데 조선 시대에서는 유교 정치를 했다는 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사회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개별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가족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별 제도를 하고, 이 민주주의에서는 가장을 모르는 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로 그 어떠한 그 층이 없이 그 가장을 무시하는 이제 이러한 그 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별 제도, 핵가족 제도에서는 이게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공산주의에서는 집단 제도입니다. 부모를 모르는 자손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제도에서는 어버이 수령, 그러면 그 자식이 부모가 여기 공산당을 비판하면 고발하면 붙들려가고 이런 것이 공산주의 세계죠. 그래서 이러한 그 집단적인 그 공산주의 이 집안은 이 올바른 인간으로서의 그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화주의 시대는 어떤 것이냐? 점계 제도의 조화주의. 그러니까 그 부모의 양위를 잇는 남녀 생활을 해서 그 영적으로
탁월한 인간 제도를 만들어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조화주의 최대의 그 문제 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제도와 공산주의의 집단 제도 이것을 망라해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양위를 잇는 그 중가족 제도로서 다 같이 사회를 밝게 이끌어가자 하는 것이 조화주의의 이런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조선조 시대를 봤는데 지금 현실 사회는 어떠냐?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재벌 총수 이러한 고위층들이 최고위층들이 그 이제 최상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상류층은 기업가라든가 그 재산을 가진 사람, 고소득 재산가, 뭐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상류층에 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산층은 그 뭐 저기 자영업자라든지 그 교사 등 이제 일반 농민, 농장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산층이라고 할 수가 있고, 빈곤층은 이제 실업자, 그 기초수급자, 상위 계층, 하위 계층 이러한 분들이 이제 빈곤층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자살률이라든가 사회 빈곤층 이런 것들이 심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때가 다다랐으니 새로운 그 돌파구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공산주의를 보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구조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김일성 3대 세습을 이어서 독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층은 그 노동당 간부들 엘리트층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계층에 그 뭐 교육자라든가 의사 기술자 이런 사람들 중간계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막 노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최하층에는 그 탄광 같은 데서 그 따로 전과자, 종교인, 탈북자 가족 이런 사람들은 그 아주 그 천민으로 이렇게 해서 그 취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 사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못 살고 배고파 죽고 탈북하고 이런 난리가 벌어지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잘 돼서 이 북한도 우리가 껴안고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그 디지털 문명 시대에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 그 큰 권력이라든가 이런 걸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 뛰어난 인물들을 추천을 해서 리더 계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리더에서 임기에서 끝나면 그 다음 리더가 또 가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잘 이끌어가는 이제 그러한 리더 사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화 계층, 이제 이 리더 계층하고 이 시민들 사이에서 이걸 리더해 나가는 이제 그런 그 리더들, 중간 리더들이죠. 그 조화 계통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조화로운 시민들, 사회들이 또 이렇게 해서 조화로운 시민들이 이러한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의 뭐 그 계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평등한, 모두가 존중하는 그러한 이런 사랑하는 사회, 이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이 조화주의 시대의 사회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문명 사회는 뭐가 다르냐? 자가 식량 확보를 해서 생산량을 확대를 해서 모두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 중가족 제도는 그 인간이 인간다운 그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지금은 그 핵가족 시대도 지나쳐서 혼자 살다 죽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이런 것을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경제적인 안정이 돼서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구별 없이 다 같이 그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을 잉여가치 경제가 아니고 전능 경제 체제에서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이타 사회를 맹기려서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이타 사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를 자연스럽게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화 사회가 비참한 고령화가 아니고 행복한 고령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를 구성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서 누구든지 이 사회에서 그 이탈되지 않고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이 조화주의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가 경쟁 사회 아닙니까? 이 경쟁 사회에서 공동 번영의 사회로 만들어서 충효예의 리를 실현을 해서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디지털 문명 사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사회와 조화 사회의 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현대 사회는 경쟁 중심 사회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 중심 사회가 되고, 그러나 조화주의에서는 서로 공존하고 공존하는 사랑하는 그러한 중심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양극화가 심각하고 불평등하죠, 이 현대 사회. 근데 이 조화 사회에서는 공동 번영과 균형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사회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는 시장에 의존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는 자가 식량 확보를 한 전후에 다 같이 그 이타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사회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핵가족 제도가 돼서 여기 고립이 돼서 사는 사회죠.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핵가족이 아니고 중가족 제도로 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앞으로는 자연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 경제 문제 해결해주고 이 사회 구조만 해결해주면 저절로 인구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스스로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국민들한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6.25 지나고 나서 60년대까지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그때 누가 나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자연 증가를 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 문제도 자연히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령화 부담도 위기가 되고 있는 거, 이것도 역할이 있는 노년이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경쟁의 갈등인데, 이것은 앞으로 협력과 이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지역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해소가 되죠. 이타적인 사회에서는 지역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8번째는 범죄 지속 발생입니다. 뺏고 뺏기는 경쟁사회에서는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도덕사회에서는 범죄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화사회에서는 그 범죄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부동산 투기하고 불안정. 이것이 사회 문제죠. 그러나 이 부동산 투기가 여기는 애초에 있을 수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상생 구조가 평준화가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이거
차이는 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갑과 을의 구조가 생기죠. 그러나 조화로운 사회에서는 충, 효, 예, 의, 총 이것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항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누어지는 이런 갑을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물질 중심 사회죠. 앞으로는 그 정신 중심 사회가 돼서 협의와 조화로서 모두가 평등한 그런 사회를 살게 됩니다. 12번째는 불균형 발전인데 이러한 불균형 발전이 사라지고 앞으로는 인간 중심 기술이 사회가 펼쳐지게 됩니다. 14번째 에너지 의존형입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 자족형이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허영광의 과학을 방송한 일이 있죠. 거기에서 보시면 태양광, 신개념 태양광, 그 다음에 그 풍력 에너지, 상호역회전 풍력 에너지, 그 다음에 그 자연 에너지 발생기 등 이런 것들로 해서 에너지를 얼마든지 자족해서 쓸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문제는 우리 인간사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15번째는 현실 사회는 스트레스 사회입니다. 유치원 다니는 애들부터 죽는 날까지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유치원 애들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사회를 없애야 돼요. 누구든지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범죄화로 되는 그런 사회로 변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조화 시대에는 행복 중심 사회가 돼서 다 같이 잘 사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없고 범죄 없는 사회에서 살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사회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잘 해결이 돼서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광 TV였습니다.